우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생각이 없어지고 언어가 파괴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이 시대를 거스르는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 될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책을 통해서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이것을 통해서 가능할 텐데, 앞으로 독서는 더 강조가 될 겁니다. 저에게는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로 글자를 보지만 머릿속에 찍히지가 않았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글자를 읽어 내려가면 앞부분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을 친 끝에 결국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해력이 높아지고 사고가 깊어지는, 다시 말해서 문해력이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제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독서의 능력이 좋아질 수 있는지 이 퀀텀 읽기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제시된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누구든지 독서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퀀텀 읽기의 방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독서와 관련된 여러 권의 책들을 읽고 소화했고요. 3,000권이 넘는 책을 읽으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누구든지 독서 능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몇 권의 책을 읽어서 거기에 맞는 정보를 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력을 넓히고 뇌의 뉴런을 확장시켜서 다른 분야까지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기, 슬로우 리딩을 지향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집중력과 이해력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최대한 속도를 높여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책을 읽도록 하는 몰입 독서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만일 더 많은 책을 읽게 된다면 이것은 정보를 쌓는 차원이 아니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죠. 뇌가 변하는 차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융합적인 사고의 핵심이고, 말콤 글래드웰이 블링크라는 책에서 말하는 블링크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책을 빨리 읽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읽어야죠. 그것을 위해서 문자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뇌에 인지하는 단계를 잘 해야 읽기 능력의 기초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글자를 정확하게 발음해서 낭독을 하지 못하는데 속독을 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죠. 일과에서는 단어와 발음과 뇌의 인지를 연결하는 낭독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된다면 이제 소리를 내지 말고 눈으로 정확하게 단어를 집어삼키는 정독이 2과에서 언급이 됩니다. 발음을 하는 순간 독서의 속도는 발음 속도에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도 발음을 하지 않고 눈으로 정확하게 단어를 흡수하는 것이 2과의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단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속독의 사례를 보면 주어와 수어, 핵심 단어만 파악해서 넘어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사 하나에 따라서, 단어 하나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키워드를 읽으면서 넘어가는 독서라면 저는 바람직한 독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감소되지 않으면서도 빨리 속도를 높일 수가 있다면 굳이 천천히 읽을 필요는 없겠죠. 낭독과 정독이 된다면 저를 비약적으로 도약시켜준 3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꽃은 바로 3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판이나 현수막을 볼 때 한자 한자 읽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그 의미를 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도 현수막을 한 글자 한 글자씩 천천히 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능력을 낭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 이거였습니다. 한 글자씩 읽었을 때 읽다 보면 앞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증상이라든지, 문자를 보기는 보지만 그 문자가 눈에 찍혀서 뇌에 인식되지 않는 이런 증상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단어를 동시에 읽을 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누구보다도 독서를 잘했던 분들입니다. 이율곡, 정약용 이런 분들은 여러 줄을 동시에 읽었다고 하니까
그 수준이 되려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우리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퀀텀 읽기의 발췌문들을 한 글자씩 읽지 말고 내가 볼 수 있는 단어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이 문구를 한번 보시죠. 한꺼번에 눈으로 들어와서 머릿속에 인식이 될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한 글자씩 천천히 읽으라는 것은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읽으시면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정확하게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3과에서 이것이 습득이 되신다면 4과에서는 탐정이 된 것처럼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탐독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5과에서는 충분히 음미하고 천천히 읽는 그런 숙독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책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습과 복습입니다. 1과를 하기 전에 해당되는 책을 미리 읽어서 오고 1과에서 그 독서의 방법을 배우면 그 방법으로 다시 그 책을 읽거나 그 작가의 다른 책을 읽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과의 책을 예습하고 2과에서 독서의 방법을 배우면 그 작가의 또 다른 책들을 그 독서 방법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하시면 독서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독서 능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연습을 해야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한 과를 한 주에 한다는 것은 너무 조급한 방법이고요. 독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 간격을 조절하는 것이 지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겁니다. 이 5과에 나오는 작가들은 실제로 책을 통해서 위대한 작가가 된 사람들이고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어야 책을 읽어나갈 수 있죠. 이런 재미의 요소를 반영해서 이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각 과마다 질문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답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을 떠올리는 그 시간은 뇌에 굉장한 자극을 주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뇌를 자극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답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셔서 질문들을 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늘 상충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아이들의 개개인의 다양성도 있지만 공통된 진도도 있을 겁니다. 진도가 없다면 수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진도를 이끌고 나가자면 그 속에서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절충을 해봤습니다. 각 과를 이끌어가지만 아이들에 따라서 내용을 빨리 따라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따라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작가의 다양한 책을 통해서 읽기를 넓혀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해당 작가의 한 권만 겨우 따라오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도의 속도는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읽기 방법에 따라서 5권만 읽은 아이들도 있고 작가 5명에 따라서 곱하기 5를 해서 많은 책을 읽어내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책은 해당 작가의 문학책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읽기 능력을 개발해서 학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시하고 남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도록 뒷부분에 연습 문제도 수록해 놨습니다.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습득을 한다면 밑줄을 긋고 별표를 치고 주제문을 써서 이렇게 텍스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익힐 수가 있다면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능력은 훨씬 더 개발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 책은 절대로 날림으로 빨리 읽으라는 책이 아닙니다. 이해력이 허락하는 한 속도를 높이라는 말이고요. 그 이후에 이 책은 무엇을 도모하는지 그 의도를 전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독서 지도서가 아닌 겁니다. 작가 조지 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글을 잘 쓸 수 없다면 잘 생각할 수 없고 잘 생각할 수 없다면 누군가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독서의 능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극복하고 문해력과 사고력 그리고 책을 읽는 능력들이 좋아질 수 있다면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책을 통해서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풍요롭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